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와 함께 오늘 모사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오늘 이제 또 8강전을 펼쳐봐야 될 텐데요. 오병기님의 종목 네페스와 김종구님의 코리아 서킷입니다. 이 두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뭐 일단 그 두 종목 모두 기술주이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소위 IT 소재 장비 부품 쪽인데요. 이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졌던 게 이제 OLED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코리아 서킷까지 확대가 되면서 어제 코리아 서킷가 이제 대량 거래를 치르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이런 쪽으로 지금 매기가 유입되고 또 이 코리아 서킷의 전일 급등은 이제 거래가 이제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투기적 매수가 여기까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주들이 오르는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몇몇 종목이나 이런 종목 쪽에 한정된 상승을 보였다면 드디어 이 코리아 서킷가 뭐 실적이 엄청 좋고 그런 종목은 아닌데 투기적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이쪽에서도 약간 테마가 형성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런 점에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좀 저항선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바닥을 지금 턴을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이게 물린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매물 부담이 많아서 대략 한 8,000원 이상대부터는 강한 저항이 있다 이렇게 봐서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를 수는 있으나 결국 여기 넘어서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주식은 지금 주도주는요 이미 신고가 근방에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갖고 있는 종목 세경 하이테크 이제 50% 수익을 내고 있고요. 한 종목인데 오늘 깔끔하게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IT 소재 쪽에서 대장주이면서 이 종목은 또 폴드볼폰 관련해서 패셔너블한 그런 최근의 이슈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실적도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주도주로 나서고 있어요. 이건 대장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도주는 지금 위치가 바닥에 있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코리아 서킷도 돌고 있긴 하지만 위에 매물이 많다는 점에서 두 종목의 승자는 네페스도 여기서 지금 최근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5월부터 횡보를 끝내고 지금 거의 이제부터는 다시 상승하면서 전고점 형태로 올라갈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니까 두 종목의 승자는 네페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상승력이 남아있는 네페스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오하임님의 M+, 그리고 조영은님의 미스터 블루입니다. 이 두 종목의 대결에서는 어떤 종목에 1승을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지금 그 오늘도 바이오주들 중에서 반등을 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제 지수가 어차피 내년 2월 달까지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코스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일부라도 좀 올라오지 않으면 거래소는 대략 2,300선 정도 전후까지 내년 2월까지 보이는데 코스닥은 차트로는 대략 뭐 720선 정도까지 보여도 도대체 갈 때 뭘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가 내려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 지나치게 바이오의 그 소위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막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컸던 그런 양상 때문에 바이오가 이 바이오 중심의 이제 코스닥 지수 형성이 나왔고요. 너무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마 향후에 바이오주들이 어떤 추세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어렵다라고 볼 때 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는 그런 양상으로 지수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도 이제 그 워낙 그 이쪽 섹터가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시지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정시 테마나 또는 경협 테마나 최근에 또 움직였던 뭐 대지 테마나 또는 뭐 극일 테마나 이런 테마 중심의 장세가 이 최근 2년 반 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시장이 뭐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기는 사실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바이오 쪽에서 또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보다 뉴스 띄워놓고 올리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저는 업황 자체가 무너졌고 그야말로 10년 대상돌 쳤던 바이오 섹터를 올라오면 그냥 섹터 자체로만 보면 그냥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M 플러스 역배에서 얼마든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지만
두 종목의 승자를 M+로 정해드리긴 어렵고요.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미스터 블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스터 블루는 사실 이것도 높아요. 높은데 그래도 이제 박스권 상단에 있고 이제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그래도 이 업황선 자체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쪽을 매매를 해야 된다. 장이 돌아선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배열로 이렇게 돌아서서 움직인 준비가 된 종목, 업황이 좋은 종목 이렇게 가겠으나 역별 상황에서 돌아 올라오는 애들은 이렇게다가 반등하면 여기 고점 치면은 더 이상 이제 안 갑니다. 얘네들은 계속 신고가를 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주식을 반등 먹으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저는 소신이기 때문에 업황이 나쁜 섹터는 안 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미스터 블루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 잘못 사면 물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별의 이 M+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보다는 차라리 물린다 하더라도 미스터 블루가 더 낫다. 이런 관점 정도고 좋은 매수의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미스터 블루의 1승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결할 두 종목은요. 윤여민님의 현대모비스 그리고 와경훈님의 아프리카TV입니다.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일단 모비스는 지금 최근 들어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뭐 나빠지는 건 아니고 좀 좋아지겠지만은 이번 경기 파동은 자동차 파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내년 3월 정도 되면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치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지금 주시장의 흐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보통 이제 경기가 첫 번째 파동에 경기가 저점을 치고 첫 번째 회복이 될 때는 그때는 보통 이제 경기 관련 소재나 산업재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지금 그 IT 소재와 산업 장비 관련 종목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실적도 또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현대모비스가 뭐 나쁘진 않지만 이 한계가 좀 분명하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또 이제 대결에 들어가 있는 아프리카TV가 있는데요. 이 종목도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종목은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 좋은 종목이고,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1인 미디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거 상황이라서 제가 판단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그 새로운 어떤 소비 트렌드나 이 컨텐츠에 대한 소비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프리카TV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아프리카TV가 1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현대모비스 이야기를 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소재 부품 장비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 투자와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내놨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와 네.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뭐 내년도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소위 이 정치권에서는 이슈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으로 또 전환이 돼야 되고, 우리가 사실 뭐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이런 나라들이랑 대만도 그렇고요, 경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경제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내부적인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국력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조 정도 소재 부품 장비 쪽과 관련해서 투자를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 일본이 생산하고 있는 이 소재 부분들과 장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뭐 일본과 그 대결 구도, 이런 그 최근에 나왔던 뭐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결 구도가 아니라 경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라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것은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동안도 계속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지게 될 투자이기 때문에 일본 의존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은 소재나 장비 부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과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에 깜짝 놀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 SK하이닉스나 또 LG나 이런 쪽에서는 결국 이제
일본에 의존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는 상당히 불안하죠. 네, 그래서 전쟁에서 여러분들 이제 전쟁터에서 보면 적군과 싸우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앞에 나가서 적군과 싸우는 병사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뒤에 무기나 보급품을 대주는 그런 병참도 중요해요. 근데 그 병참을 신뢰할 수 없는 자들에게 맡겨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급품 부족으로 전쟁에 후퇴하거나 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이런 흐름은 기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국산화를 이미 해놓은 섹터보다는 국산화가 덜 돼 있는 소위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쪽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유망한 일들이 벌어지고 신기술을 활용해서 신소재 그리고 신장비 또 신공정 기술을 갖추게 되는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도 좋은 그런 섹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8강 마지막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정원정 과장의 CJ E&M, 염승환 차장의 영원무역 이 두 종목 대결 맞붙을 텐데 어떤 종목에 또 1승을 주실 건가요? 네, 일단 낙폭이 커서 CJENM 직접 반등 들어오지만 이 종목은 전형적으로 소위 이게 움직이는 게 이 소외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물론 소외주가 지수가 올라오면 소외주도 반등은 합니다. 반등은 하지만 이게 과거에 이 CJENM이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흔히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빠지면 사면 된다는데요. 최근에 이 글로벌 산업이나 한국 산업의 경우에는 산업 구조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꿀뚝 산업들이나 또는 지금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꿀뚝 산업들이라고 해서 소위 조선이나 화학이나 철강이나 건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미 2010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중국의 도전에 의해서 시장도 뺏기고 또 시장의 어떤 덤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져서 수익성 악화되면서 산업 구조조정 들어갔는데 지금 중국 관련 소비재도 사실상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도전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CJENM에 대해서 게임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좀 이게 가치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기 관련주인데 결국은 중국의 도전이나 이런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서 그걸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보지를 않고요. 상당한 정도의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업황이 무너진 섹터는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컨셉이라서 저는 이 CJENM보다는 이 종목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종목 영원무역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영원무역의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것도 내수주긴 내수주인데요. 그나마 좀 저는 이 영원무역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은 이게 이제 중국과의 경쟁을 그래도 그나마 이겨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무역이라는 종목. 그래서 그런 관점에 소비주긴 해도 이렇게 기왕에 소비주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면 이게 업황선이 이렇게 돌아선 게 보이죠. 조금 전에 봤던 CJENM 업황선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하락이 시작입니다. 얼마까지 조정이 하락이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장의 종목이라 종목 승자는 영원무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무역에 1승을 주셨는데 CJENM 컨텐츠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컨텐츠 업종을 조금 안 좋게 보셨어요. 근데 네. 요즘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컨텐츠에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업종 자체 우리가 좀 이제 떨어져서 봐야 되는 때인 건가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산업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그런 섹터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작은 비용, 시간과 또 작은 투자 자금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매물 부담을 갖고 대상들을 기록한 상태에서 엄청난 매물 압박을 받고 있는 종목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매물을 다 벗어난 종목이 기대 수익도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시장에 관심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시장에 관심이 별로 높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리포트는 나와요. 그렇지만 리포트 나온다고 시장에 관심은 아니거든요. 예, 만약에 시장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종목 이미 신고가에 가 있거나 대형 거래를 터지면서 상당한 시세를 이미 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관심이라기보다는 애널리스트 개인적인 관심으로 리포트가 나왔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시장에 관심이 있다면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면 이런 종목이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이미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그야말로 이런 종목이 시장에 관심이 있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리포트 나왔다고 시장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4강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전 이번에 첫 대결은요. 오병기님의 네페스 그리고 조영은님의 미스터 블루입니다. 이 두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하기 좋을까요?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이긴 한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미스터 블루의 자리가 상당히 좀 매물 부담이 많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 보시면 이 3,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M&A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등해가지고 11,000원까지 이 대상투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이 대상투를 기록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올라올 때 들어왔던 많은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이건 지금 전형적으로 몇 파동에 걸쳐서 올려놓고 파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나중에 결국 이 종목의 목표치는 이 정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종목, 최근에 이제 5G 얘기 많이 하면서 유비쿼스 홀딩스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무너져서 여기부터 반토막이 나 있죠. 여기도 지금 저는 바닥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대상투가 나온 그런 입장에서 미스터 블루는 사실 좋은 진입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 승자는 네페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강 첫 대결에서는 네페스가 1승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대결은요. 곽영훈 부장의 아프리카TV, 염승환 차장의 영어무역입니다. 이 두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낫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무역은 어쨌든 지금 사실 소외 중입니다. 그래서 뭐 간신히 이제 이기고 올라온 그런 종목에 속하고요. 이 아프리카 TV는 이 주도주라는 건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목에 따라서 이게 여기가 혹시 상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지금 여기 올라오면 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이 종목은 상투가 아닙니다. 대상투를 아직 기록하지 않았고요. 아프리카 TV의 대상투는 나중에 아마도 여기 10만 원 근처 언저리에 가야 대상투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다가 적당히 이렇게 눌러지면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땐 정고점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영업무역은 사실 추세가 누워 있는 상태라서 기대 수익도 별로 크지 않고 소외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종목은 그렇게 썩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기대 수익도 약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를 두 종목 승자로 말씀드리고, 또 실적 시즌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종목에 관심을 두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그런 여러분들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업무역이 떨어졌는데 영업무역이 네. 사실 의료업종 중에 또 한 종목이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의료업 쪽은 실적이 이제 성수기에 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성수기 시즌이면 영업무역 의료 좀 관심 가져도 될 때 아닌가요? 네, 항상 뭐 계절이 그렇습니다. 가을이나 겨울로 오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 나오고요. 제가 10년째 똑같은 얘기 가을마다 듣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방학 시즌, 겨울 방학 앞두고 나면 이제 뭐 게임주들이 좀 오른다든지, 또는 뭐 여름에 날 더우니까 선풍기나 또 뭐 소위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관련 종목이 오른다든지, 또 봄철에 황사가 오기 때문에 황사 관련 종목들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모습인데, 뭐 개별적으로 뭐 할 수는 있고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오를 수 있지만, 주식은 이렇게 테마적인 접근이나 이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매매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그것도 또 수익을 내는 또 하나의 수익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또 하나의 그것은 이제 투자 전략이 두 가지죠.
바이앤셀의 입장에서 짧은 그런 이슈나 이 미니 테마로 뉴스에 의해서 매매하는 방법, 나쁜 매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또 한쪽의 그 매매는 적어도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파는 그런 관점. 그래서 추세가 좋아지고 업황이 좋아지면서 적어도 2년 이상 상승할 수 있는 큰 사이클을 보면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성공하는 것을 매매하는 것도 또 중기적인 투자 전략인데 제가 이제 구사하는 것은 뉴스 따라다니는 매매 가 아니고 뭐 계절이 어떻든 그걸 무시하고 구조적으로 소위 추세를 이루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는 뭐 그런 정도를 저는 좋아하는 그런 패턴의 매매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또 개별적으로 관심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중요한 건 이 내수주는 결국은 경기 관련주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 초기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재보다는 소재나 산업재, 특히나 이번에는 IT와 관련된 소재나 산업재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의류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는 크게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테마주도 괜찮기는 하지만 일단 시장에서 주도주가 있다면 주도주를 주는 게 먼저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에서 맞붙을 두 종목은 오병기님의 네페스고요. 그리고 곽영훈 부장의 아프리카 TV입니다. 이 두 종목 결국의 우승은 누구 차지게 될까요? 네, 뭐 두 종목 모두 참 트렌드가 맞고요. 또 앞으로 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나름 좋은 종목인데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나쁘지 않은데요. 이 뭐 밸류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뭐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 쪽에 속해요. 각 섹터별로 보면은 가장 뭐 실적이 좋고 좋은 종목 쪽에 속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잠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종목이 이제 바로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마킹이라든지 커팅 기술을 이용한 OLED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왜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냐면 이 종목이 그 소위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이제 동 분야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점유율도 세계 최강입니다. 삼성전자만큼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만큼 그보다 더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응용 분야를 넓히면서 최근 뭐 소위 그 불화수소를 이용한 그런 엣징이라 그래서 커팅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존도 높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점점 이제 이런 레이저 기술이나 이런 걸 통한 소위 기술 들이 응용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그런 분야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국산화된 기술과 기반을 가지고 갈 때 그야말로 우리의 산업의 안정성과 반도체 산업의 어떤 소위 지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신공정, 신기술 관련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관련 분야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IT 종목들을 매매를 하더라도 이 IT 종목을 마치 정치 테마나 또는 경협 테마나 또 최근에 움직이는 돼지 테마나 이런 것들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이쪽 그 경기 관련주를 매매할 때는요 항상 펀더멘탈 우선시하고 소위 실적 가식성이라든지 이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고잉 컨선이라 그러죠. 고잉 컨선이라는 게 뭐냐면 지속 성장.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 기업의 역량이나 경쟁력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런 면에서 네페스라는 종목도 관련해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패키징 기술 쪽에서는 그 세계 최강 수준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또 실적도 좋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오늘 IT 섹터에 있는 네페스로 우승 종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사제 우승 종목 바로 네페스였습니다. 네페스가 아무래도 좀 트렌디한 종목이다 보니까 더 이런 이야기들을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오늘도 그렇고 이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협상을 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협상 끌어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별로 얻을 게 없고요. 이 무역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미국 경기도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결국 재선의 불리한 구도로 전개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봉합 수준으로 가서 휴전이나 종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 증시를 하락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수가 상승할 텐데 특히 지금 지수 하락
하이텍을 그 주도했던 섹터가 미중 무역 전쟁의 가장 피해자 중에 하나는 사실은 IT주였는데요. 그래서 IT주들이 큰 그림에서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구도로 가게 되는 경우에 그 수혜를 입을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 IT들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 가격 전략은 대략 28,600원 현재가 정도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손절가는 26,000원 정도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넷펫의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6,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이야기 우리가 뭐 무료 방송에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 10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 없었던 내용들 그리고 세경하이테크가 지금 50%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종목들을 이제 발굴하는 발굴 기법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갖고 있는 이런 관련 종목들 오늘도 지금 이오테크닉스 제가 이 종목은 한 달 전에 우리 무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선물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신고가 내면서 쭉 뽑아 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방송에 말씀드린 LMS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의 세경 하이테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도래하고 또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 극대화 전략을 찾아가야 되니까 잠시 후 10시 10분 무료 방송 그리고 잠시 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5시 무료 방송에 오셔가지고 관련한 전략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즈 엠빈골드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